예, 안녕하세요. 상속이해의 강사 이재호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호적에서 파버린다, 파양,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, 하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고 하나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. 의정부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거고, 서울가정법원 사건은 1심에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.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,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여기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자녀는 생모가 따로 있습니다. 아버지는 사망을 하셨습니다. 이 어머니는 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.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좋습니다.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, 그때 이 자녀는 이 생모를 어머니로 초대를 했습니다. 여태까지 키워준 이 양모는 어머니석에 앉지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명절에 찾아갈 때도 이쪽으로 갑니다. 이러한 배신행위를 참지 못한 이 어머니는 이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부존재를 하게 됩니다. 그러자 이 아들은 입양을 주장합니다. 입양의 효력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 자녀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, 나중에 이분이 돌아갔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게 서울가정법원의 사건입니다. 두 번째는 의정부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,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자 이 아들은 여기를 상대로 이렇게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.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러자 이 어머니가 나중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이 자녀가 다시 이 자기의 친자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할 것을 우려해서 호적에서 파버리기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일환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두 사건에서 이제 둘 다 입양을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나 입양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면 파양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입양의 효력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? 15세까지 이 자녀가 양자가 되는 사람이죠. 15세까지 함께 동거를 하고 양육을 했다면 이거를 입양한 거로 봅니다.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. 자, 두 사건의 경우에는 둘 다 키워서 장가까지 다 보냈습니다. 당연히 입양의 효력이 존재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거를 뺄려면 파양밖에는 없습니다. 파양을 하는 경우는 파양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에서 그 파양을 다룰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사건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. 첫 번째 서울 가정법원 사건은 법원에서
당연히 인정이 됐습니다. 자, 생각을 해봅니다.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결혼할 때 정작 나는 안 부르고 생모를 불러서 그 부모 좌석에 앉혔습니다.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는데 나한테 안 오고 그 생모한테 갑니다. 명절에도 글로 갑니다. 과연 이런 경우에도 이 양친자 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있냐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양모 입장에서는 사실 그 생모는 가정을 파탄하게 만든 원흉입니다. 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 사이에서 난 자식을 자기가 대학까지 보냈는데 정작 그 자식이 자기의 가정에 파탄을 불러온 여자를 찾아가고 그랬을 때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서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.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파양을 받아들였습니다. 두 번째, 의장부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.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양자가 양모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생모와 살거나 이렇게 뭐 등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양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를 호적에서 파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합니다. 그리고 이 진술서를 냅니다. 이 진술서는 사실 허위의 주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뭐 욕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. 이게 증인들이 그 진술한 내역을 보더라도 약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목격했다는 그 장소, 그 대화를 들었다는 것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다. 양모한테 포고라는 걸 들었다. 하는데 그 대화 장소와 들었다고 하는 장소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80세 먹은 노인이 듣기에는 어렵습니다. 사실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역시 파양을 하도록 했습니다. 그러면 왜 그러느냐? 법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과연 이 양친자 관계를 이렇게 양모가 싫다고 하는데 이거를 유지할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. 양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. 왜?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평생을 어머니로 대해왔던 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. 자식들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자의 권유일 수 있습니다. 엄마가 죽고 나면 보나마나 저 인간이 나 상대로 소송할 거야. 지금 호적에서 파야 돼. 응? 엄마 그걸 원하는 거야?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재판부는 당연히 소송을 한 당사자가 양모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이 소송은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. 자, 결국 뭐냐? 상속 문제가 있을 때 혼외자가 있습니다.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양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혼외자를 위해서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파양입니다. 파양. 만약에 뭐 15세까지 살지 않고 어렸을 때 호적에만 올려놨을 뿐 그 자녀는 생모하고 살았다 이러면 친생자입니다.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하면 됩니다. 왜냐하면 이방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그러나 입양의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친자임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양자가 입양을 주장하게 되면 그때 파양으로 대응을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면 됩니다. 오늘은 남편의 친자인 것은 맞지만 나의 친자는 아니다. 내가 키우는 줬다.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죽고 나면 내 앞으로 된 재산으로 내 친자들과 그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것 같다.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. 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. 오빠 말을 믿고 도장을 줬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빠 앞으로 다 등기가 나버립니다. 이거를 어떻게 무효화시키고 내가 다시 그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도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2심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이제 아들이 대법원 상고를 했지만 기각돼서 딸의 승소로 확정된 사례입니다.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내 도장에 찍혀 있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을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.